그 저는 그 멘토 사실 멘토링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제가 그렇게 멘토로 선정된 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또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운초 개원수 선생이 환단고기를 편지하신 분인데 우리 최근에 그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업무복을 받으면서 환단고기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강단사학자하고 재하사학자 간에 일대 역사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중독된 게 중국의 역사 왜곡의 독이 들어왔어요.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외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등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양독, 그 세 가지 독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톡스를 해야 하는데 그 어려운 일제 강점기에 단재 신초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에 공자가 들어오면 왜 공자의 조선이 되느냐? 조선의 공자가 되지 못하고 석가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못하느냐? 예수가 조선에 들어오면 왜 조선의 예수가 되고 조선의 예수가 되고 되어야 하는데 예수의 조선이 되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세계의 문화를 발신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한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 2차 대전에서 무려 1억 명이 죽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 더 이상 전쟁을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United Nations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이 만들어져서 3년 만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요. 건국이 될 때 5월 10일 총선거를 감독하는 기구로 유엔이 와서 파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유엔군이 또 나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다. 유엔이 지금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지난 80년간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걸 지켜주는 것은 유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10대 문화 강국이 됐는데 왜 한류가 세계에 뻗쳐나가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선을 지켜온 우리 그 선비들 그런 정신 가운데 유학 정신이 있고 삼신사상이 있고 화백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전통 속에서 80년 동안에 서양의 그 동양으로 침투한 서세동점의 시대에 중국은 중체 서용이라 그런 정도예요. 중국을 채로 몸으로 생각하고 서양의 그 기술이나 이걸 이용한다 그러는데 우리 동학을 하실 분들은 동도섭이라고 해서 정신의 문화를 한국이 가져야 하고 서양의 기술이나 과학 발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AI 시대가 왔어요. 지금 여기 그 자료에 보면 AI 시대의 인간, AI 시대 이후의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기술 발전이나 산업의 구조 변화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는 일론 머스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저출산율이 0.7을 지나서 0.68인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90년 후에는 지금의 코리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소멸이 빠른 그런 민족으로 얘기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 AI 시대가 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또 얘기를 하냐면 가장 축복받는 것이 한국 민족이다. 왜냐하면 AI 기술로 인해서 모든 생산량 같은 것은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카이네트라 그래서 9,500개의 그 저궤도 위성 200m, 2,000km에서 5,000km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했는데 거기서 스카이네트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인터넷 정보통신의 혁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통신사가 우리 전 통신 요금을 올리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일소에 해결할 정도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스카이네트가 금년 중으로 해서 4만 개쯤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 되면 지금 인공위성은 3만 킬로 이상에 있는데 그 정밀도나 이것은 놀라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이 가장 그 밀도가 높은 아파트 지역에 살고, 그리고 또 노사 분쟁이 많긴 하지만은 로봇 이런 거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가장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일부에서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고소득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왜냐하면 로봇이 다 해결하고 노동시장 이런 문제가 있고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출산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왜냐하면 1억만 개를 그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이 지금 인구가 82억인데 한 사람이 로봇 하나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 더 가져야 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의 테스트베드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3년 지난 이후에는 많은 축복을 받고 오히려 정부가 그 로봇세나 이런 AI 세금을 받아가지고 고소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그 유토피아적인 생각과 디스토피아는 뭐냐면 지금 애들이 책을 해독력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AI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적으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못 알고, 아까 어르신 했는데 어루가 뭔지 몰라가지고 신만 가지고서 얘기해서 저 할아버지가 신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해도 문해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I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천각 선생이 운영하는 멘토링 협회에 와서 들어야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 배우자의 선택이 있고, 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의 선택이 있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선택인데, 말년에 천각 선생이 운영하는 멘토링 협회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주 소득도 보장이 되고 행복도 보장이 되는, 이렇게 또 의식혁명도 있는 이런 영성시대를 주도하는 천각 선생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가 답변을. 우와.